예, 이렇게 21대 국회는 거대 여당의 독주 논란으로 시작부터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민주당이 의석 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던 전례를 따르지 않고 단독 개원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에게 그 뒷얘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서 기자. 범여권이 단독으로 소집한 이제 첫 임시국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민주당이 미래통합당 빼고 그러니까 제1야당 빼고 이렇게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? 네,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법과 관행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17대 국회부터 이 한 차례만 빼고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. 상임위를 거친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기 때문에 이 법사위원장이 여당을 견제하는 최종 수문장 역할을 해온 건데요. 그런데 이 민주당이 177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확보를 하면서 이른바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은 힘없는 야당을 배려해서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법적으로는 이게 가능합니까? 가능합니다. 이 국회법 41조를 보면 상임위원장은 임시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인지 20대 국회의 첫 본회의 때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을 당시의 영상을 잠깐 보시죠. 총 투표수 285표 중 259표를 얻은 이진복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정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네, 지금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각 상임위원장별로 이 득표율이 쭉 나오죠. 대부분 90%를 넘는 그렇습니다. 대부분 이 90% 안팎으로 이 득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. 이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 정한 뒤에 형식적인 절차로만 이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여야 협상이 무산이 돼서 표 대결을 실제로 한다면 177석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협치를 위해서 다수당이 양보를 해온 것이다. 이게 통합당 주장이겠군요. 그렇습니다. 이 관행을 말하는 통합당의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. 다만 이 민주당은 177석을 준 국민의 뜻은 과거와는 다르다는 주장이고요. 물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진짜로 18개 상임위원장, 법사위, 예결위원장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마음일까요? 예, 그러니까 일단 상임위원장 전석 얘기를 제일 먼저 공식화한 사람들이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입니다. 반면에 이 협상 당사자죠.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는 하지만 직접 언급은 상대적으로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. 이 겉으로만 보면 입장차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좀 내부 분위기로는 일종의 역할 분담의 성격으로 보입니다. 여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온다는 건 이 독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모든 국정 책임을 홀로 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. 다만 이 야당이 변화가 없다면 독배라도 마실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강경 기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예, 뭐 정확하게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강공으로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이 뭔가 원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의외로 협상이 또 풀릴 수도 있습니다. 예컨대 여야가 하나씩 또는 이 전반기, 후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가지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 민주당이 이 두 자리 모두 가져가되 다른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게 조금 더 주는 방식도 거론이 되지만 야당이 또 그걸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예, 뭐 해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보고 예상하라 그러면 어쨌든 협상은 타결될 것이다. 여기에 그러겠습니다. 예,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.